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5월 6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정말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크면 실망이 큰 법이라고 오늘은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는 1.2% 하락으로 마감했고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시초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단에서만 맴돌았었죠.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조금 더 사정이 안 좋았는데 1.7% 급락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다시 반등이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은 약세의 모습이 나왔고 또 무엇보다도 인터넷 관련주들 네이버하고 카카오, 며칠 전에 카카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를 밑돈 실적 발표가 나옴에 따라서 관련 업종들이 모두 약세의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조금은 선방했던 업종을 살펴보면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나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도 게임주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것 같고 펄어비스가 5% 그리고 위메이드는 10%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고 또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승이 나왔다면 오늘 소재 기업도 부진한 모습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수급을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 역시나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모두 합쳐서 약 8천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매도 규모가 조금 줄었다고 생각했던 외국인 쪽에서도 오늘 오랜만에 많은 매도세가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다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많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큰 하락을 보여주었던 카카오 역시나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죠. 반대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선방을 보여주었던 삼성 SDI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기관은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주 기아 오늘까지 지금 8거래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참 외국인의 수급이 뛰어난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기아, S-오일, 두산퓨얼셀, HMM, 골프존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아를 제외한다면 조금은 낯선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기관은 LG 에너지 솔루션, S-오일,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GS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S-오일, SK이노베이션, GS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 위주로 매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살펴볼게요. 자, 전날에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이 나왔어요. 오늘 S&P 500은 3.5% 급락으로 마무리되었고 참 이게 흐름을 본다면 어린이날이었죠. 그때는 3%의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3.5% 하락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졌다가 더 뺏어갔다. 그게 정말 더 어울렸던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3%의 상승이 나왔다면 오늘은 5%의 급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중한 데는 6% 급락까지 나왔었죠. 참 살벌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를 보면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전날에는 2.8% 상승 그리고 오늘은 3%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사실 어린이날 당시만 하더라도 휴장인 게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전날 아시아 증시를 보니까 일본 니케이는 휴장이었고 대만, 특히 대만 시장을 봤을 때 어제 0.8%의 상승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보다 상승폭이 조금은 못 미쳤다. 그게 약간은 찝찝함으로 다가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미국 증시의 큰 급락과 함께 오늘도 국내 증시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전날 상승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0.75%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것이다. 그걸 시장이 확신시켜 주었고 그게 한편으로는 시장의 안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를 보여주었던 미국의 3대 지수가 장 막판에 이렇게 크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크게 밀렸잖아요.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직전에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 재료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라든지
의견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기에는 좀 일렀다고 생각이 되고, 하루 정도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첫 번째로 연준의 의견을 못 믿겠다, 이런 의견도 나왔었고, 왜냐하면 작년 당시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일시적일 것이다, 연준이 입에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FOMC 당시에도 지금의 미국은 경제가 단단하고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감당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런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과연 정말 연준을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었고, 또 실제로 금리 인상 조치가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기 침체를 제외하고 0.5% 금리를 올렸고, 또 연준의 의견대로 자이언트 스텝 0.75% 상승은 없을 것이다. 이거는 시장을 돌릴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재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연준의 부연 설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걸 말끔하게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시장이 크게 돌아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판단하셔야 될 것은, 지금 시장이 반등할 만하면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하단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자, 이 저점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경기 침체죠. 이게 지금 시장을 많이 억누르고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정말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FOMC에서 파월 의장처럼 미국 경제는 강하고 또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의견처럼 경기 침체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충분히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어제는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정답은 우리가 사실 알 수는 없겠죠.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지, 아니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도래할 것인지, 그거는 전문가들 의견도 나뉘는 만큼 우리가 섣불리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입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거든요. 장기 투자가 됐던, 조금은 짧은 단기 투자가 됐던, 저는 일단은 베이스는 성장주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기 침체가 와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우리가 그런 기업들을 투자했다면 물론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의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단기적인 시각을 배제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가 조금은 중장기 투자 관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혹시나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변 요인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뚫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항상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적 증가 추세하고 이 산업의 성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솔직히 조금 많이 빠지고 있지만 최근 10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지수 상승률 대비 주가의 상승률, 그 상승률에서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잠시 지수의 흐름을 체크해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60일선이었죠. 계속 여기 맞닿으면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도 공교롭게도 그 위치까지 올라왔었는데 반등보다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나왔고, 다시 한번 전저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저점을 이탈할지, 물론 확신을 갖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낙폭 과대 성장주들, 내가 정말로 최고점에서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섣불리 손절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넉넉한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8년을 예시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도 시장이 돌아설 때는 최소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만큼, 제가 2분기만큼은 4월달에서 6월달, 최소한 이때 본격적인 반등보다는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시장을 내다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5월달에 접해들었고, 아직까지도 2분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때문에 너무 섣불리 한 번에 많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넉넉한 텀을 두고 조금씩 평단을 낮춘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관망을 해본다던가,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것이 유효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오랜만에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조금은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일명 수소법, 이게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많은 수소 관련 기업들이 오랜만에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해당 기업은 수소를 이용한 발전용 연료전지 개발 기업이죠. 또 두 번째로 S퓨얼셀, 그리고 세 번째로 유니크. 이 기업은 현대차의 수소 탱크 밸브를 공급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기대감에 오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 오래 가진 않을 재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쨌든 오래 갈 수 있는 재료라면 본격적으로 실적과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단발적인 이슈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업종을 제외한다면 오늘은 정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쨌든 금요일이 끝났으니까 너무 지난 일에 의미부여를 하지 마시고요. 다가올 앞으로의 시장을 위해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힘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